신천지 행사인지 몰랐다. 뭐 노벨상 관련 행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노벨길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벨상 최초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노벨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게 신천지에 저희 채널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남미 순방 가 계신데 취재비가 사실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네, 동행 그러겠죠. 취재하려면. 네, 그래서 이번에도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전시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대통령 수행 취재비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네. 20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목금토 이렇게 전시를 할 예정인데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호와드라는 갤러리예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지하에다 차를 세우시고 바로 옆에 있는 호와드 미술관. 주차 지원 되는 건가요? 아니 좀 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현대미술관 싸요. 그렇죠. 네. 호와드 국립. 오셔서 관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70대 시청자분이 자기가 애지동지 쓰시는 아주 훌륭한 벼루를 선물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그 작품 보고 싶네요, 전시. 네. 네. 지금 우리 김갑 선생님 어깨에 있는 게 베스트셀러죠. 네. 희망이 자라는 콩시루라고. 네. 저게 콩시루처럼 보이잖아요. 콩나물처럼. 근데 하나하나 다 글씨예요, 저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우리 거리에서 외쳤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 멋지네요. 글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신천지가 합수단 수사가 계속 되는데 일단 이제는 뭐 추가로 김민석 캠프에서도 이게 당내 뭐 워낙 또 저쪽에서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고 나오면서 이제 분열상이 가중이 되니까 조금 톤다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수본 TF 수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저는 애초에 이 취재가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취재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취재 계속 하는 겁니다. 내일도 관련해서 합수본에 관련한 수사 내용 취재하기 위해서 제보자 중요하게 만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저는 기왕 취재 시작한 거 계속 할 겁니다. 아우 그럼요. 허재영 기자 또 시작하면 뽕을 빼니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송영길 신천지 개입설에 후보들 김민석 공격이 아니라 수사 촉구해야. 근데 김민석을 왜 공격해? 응? 그렇죠. 제 제보자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당을 지키겠다고 그랬잖아. 신천지가 민주당의 어떤 정당의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면서 신천지는 가해자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피해 단체다. 그렇죠. 위헌 단체가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도부, 그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함께 그 이만희 교주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이번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민주당은 피해 단체이지 위헌 정당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당을 생각한다면 바이러스 침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어제 보면 죄송합니다. 천지일보, 신천지 기관지죠. 천지일보 대표가 기고 칼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신문사 대표가 직접 참전을 한 건데 어떻게 정청래 측이랑 입장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래도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의 정교 일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통일교 수사도 신천지 수사도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저렇게 같은 스탠스로 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태평하지 우리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JMS 관련해서도 뭐가 지금 불똥이 터졌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인터뷰를 우리 최욱 씨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가관입니다. JMS 정명석과 정청래 후보가 친인척이라고 작은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작은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던 중앙일보 간부 김종혁 씨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좀만 더 들어보시죠. 이거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는 사이라는 거 뭐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야? 작은아버지가 아닙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페이스북 가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나와 계십니다. 아, 봤는데 그걸 이제 공개하고 나서 네. 다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은 네. 뭐 작은 아버지가 한 명이냐 자, 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해자 돌림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해자 일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 말이 아버지 길어져. 위에가 한 분 계셨고 아버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작은아버지. 지금 시골에 계신 분이 작은아버지고요. 그다음에 막내 작은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위 할아버지가 길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동정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뭔 소리야? 뭐가 이거 왕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친척이라고 생각 안 했대. 그리고 결정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얼토당토하는 거죠. 가깝게 너는 왜 이걸 가지고 가깝게 지낸 적도 없나요? 저희 본 동네하고 본 동네하고 그 외딴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1km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시골에서 1km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네. 별로 교류도 없습니다. 별로 교류도 없어. 이거 뭔지 알겠네요. 네. 이 시골의 집성촌들 특징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특징 아는 사람들 이거 바로 압니다. 이거 먼 친척벌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친척 뻘이야. 네. 친척이라고 생각은 안 했대. 그리고 별로 교류도 없었고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대.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프로가. 자, 뭐 말 별로 보태고 싶지 않으시죠, 김관수 선생님은. 아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예, 네. 몰라서 그래요 일단. 네. 근데 다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건데 이거 뭐 꼭 신천지 통일교만 아니라 기성 대형 교회들도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체로 네네.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더 내린 대로 딱 찍으니까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특히 이제 작은 지역구에서는 큰 영향력이 되죠. 아니 그럼요. 그래서 이건 뭐 국힘만 그래 왔는 줄 알고 우리들이 얘기했지만 분명히 집권당이 된 민주당 안 건드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 종교 세력 힘 얻는 게 혹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노출되면요. 이건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 꼭 신천지 힘을 비우렸다 또는 그 통일교 힘을 빌렸다 이거는 좀 불투명해요. 그렇죠. 예, 네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런 종교 집단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당적을 한 4개쯤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유통일당 당적도 있고 국힘당 당적도 있고 민주당 당적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갖고 투표를 한다면 정청래에게 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지는 못하고 문제 제기만 하는 정도인데 이게 좀 합수원에서 좀 더 세밀한 걸 좀 밝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당 쪽에서도 그 이중당적이라든지 불투명한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당적을 왜 이렇게 이제 저기 하냐는데 우리나라도 좀 선진화 시켜서 말이에요. 당원이 되기도 어렵고 확실한 사람만 당원되는 거 있잖아요. 뭐 130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55만. 155만 뭐 사인 좀 해줘 그러면 사인 한 방 하고 1,000원 내면 그냥 되는 그런 건데 차제 이제 이 정당의 선진화, 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뭐 네. 집회에 나온다든가 당 유럽 행사에 같은 나온다든가. 경우는 당원 노릇하기 네. 어려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당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근의회와 이희자 노벨길 행사 관련해서 네. 사실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 행사는 사실 표가 되면은 뭐 그럼요. 어디나 가죠. 어디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한단 말이야. 네. 뭐 안 갔다, 뭐 신천지 행사인지 몰랐다, 뭐 노벨상 관련 행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당 대표될 분의 정직성의 발언의 정직성의 문제로 저는 약간 비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또 신천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저희 동네 지역구 행사였습니다. 지역구 저희가 행사였다. 그건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매불쇼. 근처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노벨길을 만들자. 그래서 노벨 재단이라는 데가 있었나. 자,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노벨길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 봐요. 그래서 노벨 재단 비석을 연트라파크 가운데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노벨상만 있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런 흔적은 없어요. 네, 그죠? 일단은 뭐 글씨는 저희가 안 보입니다만. 그 가운데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제막식을 한 거였어요. 그게 지역구 행사였어요. 그래서 마포구청장, 경찰서장 저도 갔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현철 장관이 그때 기재부 차관할 때 왔었어요. 그게 축사하고 끝난 행사예요. 근데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전형적인 노벨상 관련 행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청래 의원 말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망법으로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 방송 중간에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네. 의심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 사실이 아니면 고소했겠지. 가만히 있잖아. 사실 아니냐? 저희가 법적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것은 제가 이렇게 허위 가짜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제가 문 닫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의 폐해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입틀막용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 정도도 이게 망법으로 해서 우리 고발뉴스를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정청래 의원한테. 그다음에 또 신천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네 지역구 행사였습니다. 자, 계속 지역구 행사, 단순히 지역구 행사라고 강조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취재를 하신 허재영 기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노벨 평화상과 관련된 행사가 맞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사 내내 노벨상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받은 사람이 없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와 재단 뭐 제막실 갖는다라는 표현 자체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청래 전 대표도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예?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 언급도 없습니다. 아니 그 지역구에서 노벨상과 관련된 행사라서 갔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안 하면 누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전도사 그 끝이야? 그냥 예 노벨 뭐 평화상 뭐 이런 것들 그냥 평화 이야기하면서 이희자 씨는 이제 신천지의 교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 네 계속 그런 연설만 하고 정청래 전 대표도 거기에 이어서 연단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평화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연설만 하고 신천지 끝납니다. 워딩인데 네. 결국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무궁화꽃 흔들고 뭐 복장 신천지 복장 있으니까 이게 신천지라고 특정은 안 돼도 무슨 뭐 종교단체 네. 관련 행사라는 거는 바보가 아니면 인식할 수 있었던 행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을 기념하고 거기에 이어서 향후 또 추가로 노벨 평화상을 우리가 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뭐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했다면 정청래 전 대표는 여기 가서 문제의식을 느꼈어야 돼요. 아니 왜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어떠한 뭐 그게 없냐. 아니 그럼 자기라도 네.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본인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네. 노벨상 관련 행사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업적을 기리는 행사였다면 김홍걸 씨도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제가 40분짜리 풀 영상을 다 봤는데 네. 김홍걸 전 의원이 약간 이렇게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왔어요? 있긴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발언을 하셨겠네. 그 적어도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의원은 당시에 사실은 의원도 아니었단 말이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왜 손혜원 의원이 안 가시고 당시 그 지역구 의원도 아닌 정청래 의원이 갔냐? 그랬더니 이제 손혜원 의원은 자기 당선되고 나서 사실상 정권을 정청래 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정청래가 사실상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일단 간 거는 인정해. 자기 지역구 행사에 간 거는 인정하는데 자 그러면은 본인이 김대중 얘기도 안 했고 김홍걸 네, 씨는 김홍걸 의원은 얘기를 했겠네요. 그러면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 당시 행사를 느끼셨느냐. 그 당시에 마포구청장이 오라 그래서 간 것 같긴 한데 사실 행사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지금 같은 논란이 벌어지길래 자기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네. 기억조차 안 나는 행사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럼 별로 이제 의원님께는 인상적인 행사는 아니었나 보군요. 김대중 대통령님과 관련한 행사였다고 하는데 자기는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발언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단에서. 연단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올리지도 의자에만 않았어요? 앉아 계셨다가 가셨어요. 자,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노벨상 우리 최초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노벨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게 신천지에 무슨 희망 뭔가 목표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교단에.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신천지 교단의 절대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 노벨상 받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운동을 위해서 만든 행사야. 그러니까 사실상 노벨상이 그 워딩은 들어있지만 신천지 이만희 옹립 행사네, 옹위 행사네. 이게 그게 증거가 있어요? 그분들의 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말이요? 이희자 씨가 새로운 뭐 새천지에서 노벨의 평화사 무슨 뭐 이런 길로 갑시다 이렇게 연설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건 봤고. 거기에는 물론 이만희 씨가 언급이 안 돼 있고 다만 이희자 씨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노벨 재단의 간부가 노벨재단. 이만희 교주에게 노벨 그러니까 한국식 평화상 세계 평화상 같은 걸 줘요. 노벨 재단에서 한국에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교주님이 뭐 노벨 평화상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연설도 하는 내용들이 천지일보 같은 데서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밌네. 이희자 씨가 노벨재단 대표 자격으로 해서 이 행사를 만들고 정치인들을 초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노벨이라서 그 노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벨재단 이사라는 분이 한 행적을 보니까 실제 이만희한테 평화상을 줬고 이 평화상 말고 실제 진짜 리얼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그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상 운영하는 노벨재단이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신천지 총회 전 핵심 관계자는 실제로 이만희 씨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각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로비, 만나서 인터뷰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10년 넘게 해왔다라는 증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 아기가 싹 맞춰지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벨재단의 활동과 지금 우리 허재현 기자가 별도로 취재하고 있는 신천지 핵심 간부 출신의 인터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국제적인 그 협력 업무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를 노벨상 주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접촉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다. 아니요, 제 제보자가 그런 분은 아니고요. 네, 그분이 그런 활동이 있었다라고 제보한 총회에서 분이다.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밝혀주신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정청래 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모르고 갔다고 하지만 이만희 노벨상 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일 행사에 가서 들러리를 준 거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명하거나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몰라서 미안했다고? 그래서 신천지 어떤 어떤 교리에 뭔가 이렇게 정청래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맞춰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는 호남일보 강연도 그렇고 이 노벨의 거리 명명식 참석도 그렇고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접근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몇 년간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가 사이비 교주 집단의 또 무방비 상태의 로비에 오픈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개 개별 의원이거나 뭐 이런 수준에서 벌어졌다면 이렇게 논란거리로 끝나지만 당 대표가 여전히 아무 어떤 그 시스템 없이 이렇게 사이비 교주의 집단에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라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은 두 개예요. 하나는 그냥 단순한 지역구 관내 행사라 갔고, 그리고 이희자 씨는 신천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이희자 씨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 보도가 의미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단순히 이희자 씨가 부인하고 관내 행사라 갔다라고 하는 해명보다 그런 줄을 모르고 가서 오해하셨습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되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뭐 정치인들의 속성까지 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특히나 이제 신흥 종교들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세 확장이라는 그 등등에서 급하지. 주고받는 거잖아요. 돈 정치자금 같은 거 대주고 아주 그 불쾌한 지난 날에 그런 것들 많거든요. 기성 교단들도 그런 짓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꼭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그 신천지 같은데 뭐 개입이 얼마나 있느냐보다도 민주당에 당원을 표방하고 들어온 종교 세력들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는 계기를 좀 삼아야 된다. 그들은 정말 자기 소신, 자기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주가 명령하면 찍어 그러면 그냥 그 방향으로 찍는 건데 이런 일이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